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한때 한국 개신교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1958년 천막교회로 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를 일궜습니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와 하나님 믿으면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평안해진다는 삼박자 구원론이 불같은 성원을 얻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수만 명의 신자가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며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도도 많았습니다. 이에 조원로 목사의 권위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그의 영향력은 교단을 넘어 세속 권력에까지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가족들 관련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머리숱과 아들 문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중 그의 장남은 조희준으로 32세의 젊은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 이듬해 회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후에는 넥스트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며 16개 계열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조희준 회장의 여성 편력은 매우 유명한데 여배우들과도 많은 연문설이 있었습니다. 한때 탤런트 강문영과도 소문이 있었는데 강문영은 이에 대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분과는 깊이 사귀었다. 양쪽 집안이 상견례도 했다. 미국 여행도 같이 갔었다. 한때 우리 집을 자주 오가기도 했다. 이후 둘이 합의해서 아름답게 헤어졌다. 그리고 조희준 회장은 무려 3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과거 청순함의 아이콘 배우 나종미였습니다. 나종미는 청순가련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인기가 있는 스타들만 찍을 수 있었던 화장품 모델로도 활동하며 남성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존슨즈 베이비 모델로 활동하는 등 그 시절 청순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고 가며 활동했는데 드라마 전원일기, 영화 달빛 멜로디와 왜 불러 등에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빛날 것 같았던 나종미는 1986년 갑작스럽게 조희준과 결혼식을 올리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남편인 조희준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지방과의 결혼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희준의 부모님뿐 아니라 신도들도 이 결혼에 부정적이었지만 둘은 사랑의 힘으로 이를 물리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서는 딸 하나가 태어났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1년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남편 조희준은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김태촌을 사주해 나종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태촌 무리는 나종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개의 목을 잘라 나종미의 집 현관에 걸어서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맘대로 안 되자 그들은 나종미의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인 후 여성 종업원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끝에 나종미는 양육권까지 뺏기며 조희준과 이혼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07년 김태촌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연히 조희준이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됐다. 조희준에게 직접 물어보니 매우 힘들다고 했다. 이혼을 하려는데 여자 쪽에서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찾아가 협박을 좀 했다. 조희준의 두 번째 부인은 일본인 나카무라 유리코 씨로 의사 집안의 딸로 집안은 매우 부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유리코 씨는 대학생 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주재하는 조찬회에서 조희준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나카무라 유리코는 20대 초반의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신혼 시절 조희준은 재혼한 어린 아내에게 고가의 반지와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1억 원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사주는 등 어린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2년 7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혼 소송도 약 3년간 진행되었지만 조희준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두 딸을 두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까지 합치면 딸이 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00년 조희준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장한나 씨와 결혼했습니다. 장한나 씨는 12세 연하였으며 국내모 대학 관광과를 졸업한 뒤 캐나다에서 유학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고 약 2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조희준이 결혼 후 불과 4개월 만인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차영을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차영은 1984년 전남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 MBC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으며 1991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던 1992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정치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1999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러던 2001년 3월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차영 비서관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모두 가정이 있었지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희준은 차영에게 나도 이혼할 테니 당신도 이혼하라고 말했고 차영에게 두 딸의 학업을 위한 학비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영 전 비서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비싼 시계를 선물했다. 여기에 결혼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조희준은 2002년 12월 세 번째 부인 장 씨와 이혼하였고 차영 비서관도 2003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고 차영은 조희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에 조희준은 하와이로 건너가 출산할 것을 권유했고 차영은 두 딸을 데리고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조희준은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를 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영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차영은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던 큰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영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의 불륜과 이혼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희준에게 버림받은 차영은 전 남편을 찾아가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조희준과 사이에 낳은 아들은 남편 동의를 얻어 호적에 등재해 남편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999년 차 전 대변인이 이혼녀를 자처하며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 이성교제나 동거한 적이 없으며 차 전 대변인이 키우고 있다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차영은 인터뷰를 통해 조희준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희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직접 본 적도 있다. 일본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 양육에 대해 나한테 당부도 했었다. 장로교회를 다녔으면 좋겠고 조용기 목사의 손자인 만큼 검소하게 길러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10만 원이 저금돼 있는 아이 통장까지 만들어줬다. 그러던 2013년 차영 씨는 조희준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차영은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억 원, 향후 양육비로는 매달 70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이유는 조희준 전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스스로 나설 기회를 준 거였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조 전 회장은 나서지 않았다. 알만한 사람은 아이가 조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 아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성을 찾아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소송 결과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 7,600만 원, 앞으로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차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과거 이혼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종미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난 그녀는 기독교 교육학 학사를 취득하고 신학교 기독교 교육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한인 사업가와 재혼을 했으며 남편 성을 따르는 미국 문화에 따라 이종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주간왕국에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이 교수 혹은 이 목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